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도승연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각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권자 분들 또한 우리 지역의 어느 후보가 또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파악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들께 노원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용준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노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근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의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방식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의 공통질문, 이어 후보자의 공약 발표 개별 질문, 다시 사회자의 공통질문,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이후 사회자의 공통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할 경우에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 갑선거구의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의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월계 공릉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우리는 근대에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대처, 질서 있는 행동, 그리고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대책은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고 이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손잡고 간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간 지 이제 4년 만에 다시 노원구민 유권자 여러분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그 사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촉발시킨 촛불혁명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당 대변인으로서 또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그리고 현재 원내기획 부대표로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월계 공릉에도 힘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멘트 사일로가 금년 폐쇄되고 내년에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착공되게 됩니다. 동북선 경정철이 이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경춘선 철길공원도 전 구간이 개통 완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시설들이 개장을 했고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월계 공릉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인호근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월계 공지역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호근 후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일상생활로 건강하게 복귀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라도 미래라도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보면은 소위 적폐몰이를 통해서 네 편 내 편 갈려놓고 상당히 인권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폭정한다는 얘기가 오늘날 이렇게 다시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소위 얘기하는 사회주의 정책 요소가 가미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하면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문 닫고 또 여러분들이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자녀들이 그 생활이 어려워진 이런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또 노원구는 또한 어떻습니까? 저는 흔히 노원구는 멈춰진 자동차와 같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부 집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제가 후보자분들께 두 개의 공통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본 우리 사회의 취약점과 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국가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코로나라는 렌즈가 비춘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무엇이며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이 질문은 인호근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한 폐렴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중국발 여기에 입국자를 과감하게 일정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의사협회에서 여러 차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 또 한편으로서는 얼마나 느슨했는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파한대소까지 열어서 국민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안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은 또다시 국민들을 오도를 해서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한테 가기 마련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무슨 국제 화상회의를 열어가지고 마치 모범적이고 또는 잘 막아내느냐 얘기했는데 오늘 언론 보니까 환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잘 대처한 겁니까? 몽고나 또는 베트남,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습니다. 잘못 대처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답변은 고용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모든 방역 체계의 기본은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진단을 했고요.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말씀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위생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주요국이 한국의 이런 방역 모델을 다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언론을 봤더니요. 이탈리아는 학계 과학계 인사 150명이 모여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봉쇄 조치를 계속할 수 없다.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바이러스를 굴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방역 체제 시스템 대응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을 지속시켜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에 가짜뉴스, 허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시켜 가지고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언론과 정부의 팩트 체크가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생산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을 더 엄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공통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대량 생산과 소비는 생태계에 파괴하는 환경적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현 인류 차원을 넘어서 향후 우리 후손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데요. 환경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진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세계가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오염, 숲의 파괴, 그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이런 환경 문제가 우리의 크나큰 과제인데요. 이것은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국마다 발전 단계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석학들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긴급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등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과제인데요. 지금 흔히 이 봄이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중국과 연관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각종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의 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해서 저탄소 정책을 공약화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환경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인호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 최근의 문제에 대한 미세먼지에 관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류의 복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 해결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북극 얼음들이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바다의 수위를 올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도가 변화한다든지 또는 그로 따라서 생태가 바다 생태계나 지구 생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이 모두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을 들어보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의 발언 시간은 2분이고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1분씩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이노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공약집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무산 의계차한 KTX에 대한 정상화입니다. 강북권이 차별받는 것은 인프라 면에서 매우 크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 KTX는 노원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 KTX를 사실상 실현 단계까지 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것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첫째 공약이고, 두 번째는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하화하는 문제입니다. 이 동부간선도로의 시작은 확장은 제가 구청장 때 시작해서 거의 끝나갑니다만 2단계로 지하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걸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이 민간 투자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행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강북권은 대다수 서민들이 사는데 잠정 추정치에 하면 하루에 왔다 갔다 왕복하면 최소한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행료가 없는 재정 사업을 해야 된다. 강남 구간은 한 2km 남짓 하는데 여기는 또 재정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강남북 차별 정책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인프라는 7호선을 급행 열차로 이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것은 상당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강남북 차별철폐를 하고 또 강북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강남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7호선에 반드시 급행 열차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고용진 후보께서 이노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노근 후보님 좋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큰 것들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KTX라든지 동부간선도로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모두 다 교통 관련 공약이신데요. 이거 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관련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KTX가 무산될 위기에 있어서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동북 지역 9개 국회의원과 4개 단체장이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영동복합환승센터 플랫폼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인데 이런 것들 여당 의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음에도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행열차 투입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노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이라든지 문화 관련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 때 제 가장 큰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경춘선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하대와 중심이 됐습니다만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리를 청춘거리로 특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를 가입시키면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KTX 문제입니다. KTX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 4년 동안 최고의 역점 사업을 한 겁니다. 과거에 언론을 봐도 거의 다 확정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것이 취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봤더니 사실상 이러한 사유로 무산 위기에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였습니다. 바로 저쪽 삼성역인데 삼성역 환승센터를 짓는데 KTX 역 스탠드를 승강장을 그걸 없애라 하는 것이 국토부의 지시였습니다. 그 돈이 4,500원인가 얼마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당초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면은 여당 국회의원들 세 분이 있는데 그건 뭐 했느냐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7호선 급행열차입니까? 동부간선도로입니까? 이거 역시 강남북 차별의 원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7호선 투입은 7호선 지금 9호선은 대짠선 지금 급행열 됐잖아요. 또 1호선도 지금 추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급행열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시간이 다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고영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낙후한 우리 월계 공릉의 지역 발전을 좀 중단 없이 추진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단순한 개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을 그 자리에 유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진 공공용지에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연수원 문제입니다. 한전 본사가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2022년에 나주에 한전공대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전연수원을 옮길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연수원을 이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의공학센터라든지 이러한 경제를 견인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자리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의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보다 2, 3년 정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상도로를 걷어낸 둔치에는 강남의 양재천에 버금가는 그것을 능가하는 멋진 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경춘선 숲길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 계획되어 있는 기차 카페 또는 철도 미니어처 랜드 등의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태강릉과 연결해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인호근 후보가 고영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고영진 후보께서 얘기했던 몇 가지 잘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보다 의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사실 제가 구청장 할 때부터 국회의원 할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사항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여기가 이제 인근에 미미삼 아파트도 있고 또 거기에 한 2,400가구인가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학교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학교 부지 없이는 그런 것이 원활히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한천교가 있는데 한천교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큰 볼륨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다리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 여기에 이제 한전 연수원 문제입니다. 한전 네, 연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영진 후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월계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호근 후보님 말씀대로 인호근 후보께서 구청장 시절이건 국회의원 시절이건 계속 해오셨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그때는 2012년, 2014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그것을 사업 방식을 바꾸고 코레일, 서울시, 그다음에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방식을 바꿔서 성공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2,400여 가구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미성미룡 3호 아파트의 재건축도 2030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학교가 필요하냐 아니냐는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교육청 당국과 협의를 해봤고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중학교의 수요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약간 늘어날 예정입니다만 녹촌 초등학교를 공동 활용한다든지 한천 초등학교를 증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 부지를 따로 내야 되는데 현재 공공기회에 대한 협상이 다 완료된 상태고 그것을 새로 손대게 되면 사업 자체가 다시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또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천교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합니다.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넘어가는 한천교가 굉장히 비좁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광운대 역세권 사업에 연계한다 그러면 아까 논리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중에 우리가 또 서울시와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혐오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남녀, 지역, 연령, 노사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혐오와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답변은 고영진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극심한 혐오와 불신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의 갈등, 좌우의 갈등, 또 남북의 갈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계층 간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녀 간의 갈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 차별이 과거보다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정치가 이런 것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각 정치 세력이 적극적인 지지층에 기대는 소위 진영 논리에 기대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논리에 기대서 막말을 한다든지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의 장소인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정치는 저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타협을 하지 않고 서로를 저주하고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게 하고 반대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평화가 오고 통합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제 통합을 위해서 혐오와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네, 다음 이노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산업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기능 세분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직역, 직능 또는 업권, 업태 또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이런 갈등이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기 영역을 지킨다든지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이로 인한 명예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어느 한 계층의 책임이라기보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 의식을 서로 줄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타협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날 노사 간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갈등, 정치 세력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기에다 SNS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여기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 이런 혐오라든지 불신이 더욱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간의 타협 조정을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제도 공통질문으로 우리나라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니 결혼이 힘들어지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니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가속화되어서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노근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실 청년 세대는 창의성과 혁신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전과 또 그에 대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지금 엉망이다 보니 취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될 나이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다 주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가칭 이런 청년 세대를 위한 일종의 기본법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별법에서도 청년들의 실패나 좌절을 했을 경우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각종 개별 조항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미래의 자원 또한 현재의 그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성을 제기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취업 문제, 주거 문제, 금융 문제, 결혼 문제 또는 육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청년 기본법에 다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고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앞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또 청년 문제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했는데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M포 세대라고 합니다. 또 이생망이라고 해서 이생에선 더 이상 이생에선 망했다라는 그런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또 희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청년 취업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여러 예산을 투여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요. 이 정부에서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을 고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시대로 가면서 사실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는 전체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소득 문제도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깊이 논의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요. 자유주제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1차적으로 제재를 하고요. 또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하고 공정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용진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총선에서 이겨서 원내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런 문장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5.18 망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국회 윤리 차원의 징계도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 막말이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막말과 저급한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인호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막말의 문제는 여야 할 거 없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때 막말 방지를 위한 조항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중에 통과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당의 뭐 후보, 뭐 의원을 지칭을 했는데 이런 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당 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 여야의 공에 비슷한 이런 유형이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서 징계위원회 제도 자체를 고쳐서 여기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A당 의원이 징계안이 올라오면 B당 의원이 또 그것을 공격하지만 A당 쪽은 반대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걸 독립을 시켜야 된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조직이 시스템이 이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했는데요. 이 제명 결정을 승인해야 될 의총이 계속 미뤄져서 결국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이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심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구천병 공천됐습니다. 저는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이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당이 앞장서서 막말과 혐오를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묻겠는데요. 아까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하면서 학교 부지 말씀을 하셨고 또 한천교를 확장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인호근 후보님께서 올리신 공약을 보니까 동서도로 그러니까 공릉동을 넘어서 월계동으로 이어지는 동서간 도로를 또 지하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호근 후보의 공약이시라면 이 예산을 얼마나 지금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업 교통 개선 대책 등이 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협상이 완료될 시점인데 그래서 내년 착공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누가 부담하겠다는 건지. 예, 질문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호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 문제는 당초에 원천적으로 검토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예를 들어서 어느 택지 개발 사업을 하든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개발 주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주체 시행사가 되죠. 거기에 인구 유발 요인, 교통 유발 요인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원인을 제공한 건 사업자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만 딱 그거 개발해 놓고 그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검토의 과정에서 저는 누락 아니면 경제성만 생각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지하도로 문제는 그 의견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운대 역세권 지역으로 이렇게 도로가 육교 아주 높은 육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강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제 미관을 해칩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지하로 넣어가지고 광운대 저쪽 정문 앞쪽 상거리를 이렇게 나오면 그게 좋지 않느냐. 이것도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아 그럼 사업자는 그 개발하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한천교 확장조차 거론 안 따놨다는 건 이건 아주 엄청난 실수라고 봅니다. 네, 답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여러 문제들이 다 농축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이에 수익성이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유찰됐던 사업입니다. 이제 본궤대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장은 좋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사업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내야 될 그런 어떤 수익의 환원 이런 부분은 공공기여로 지금 환산이 되는데요. 이 공공기여량의 측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은 1,780억 원의 공공기여량이 계산이 됐고요.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자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다 그러면 또는 투입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저한테 30초 더 있나요? 2분 7초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후보님께서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아닙니까? 터널이 저심도와 대심도 깊은 터널과 좀 낮은 터널이 있는데요. 낮은 터널은 전부 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현행과 같은 입출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대심도만 민자 사업인데 이노근 후보께서는 민자 사업을 하자고 지난번에는 공약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민자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기억은 저는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고 공식 공약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민자 사업을 하면 우리가 북부 외곽순환도로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통행료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서명운동 받고 제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할 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교훈을 반영해서 초동부터 이걸 재정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가 잘 지역 주민, 이용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도 충분하고도 심도 있게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들어오니까 이미 사업자까지 확정이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한다면 이건 안 되죠. 그런데 왜 강남은 또 재정 사업을 합니까? 2km는. 그건 강남국 차별차표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노근 후보님께서 이제 과거 말씀하신 걸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어떤 건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노근 후보님이 지난 2016년도에 이렇게 선거 공보물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부가선도로 지하화 월계동 청담동은 민자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이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뭐든지 다 재정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누가 대며 그리고 그 사업이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계 공릉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만 같이 우리 후보끼리 또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조속한 시기 내에 이것을 실현시켜서 월계 공릉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노근 후보자가 주도를 하셔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시간 모두 가급적이면 1분 30초 이내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진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경춘선 폐선 부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가열차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행복주택을 정부가 짓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의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정 수준으로 졌으면 좋겠다 해서 200가구 계획을 100가구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도 잘 서툴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마치 이거 집이 들어오면은
이 지역 부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룸업자들이 지금 아우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토론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민주당 정권은 서민 우선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서민들인데 대부분 또 서민 중에서도 청년 세대입니다. 결혼 세대고 그렇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때 막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지도 못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몰라고 그냥 슬그머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주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사유로 못돼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경춘선 신공동 역사 부지의 행복주택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아주 쟁점이었습니다. 인호군 후보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는 원래 경춘선 공원을 구상하시면서 인호군 후보께서도 문화복합센터로 구상을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집중적으로 짓기로 결정하면서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는 행복주택이 아닌 다른 문화복합시설이나 공원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걸 막아보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들어가자마자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고 공사까지 잠정 중단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미 공사업자와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었고 더 이상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역부족으로 그것은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2017년 의정보고서에 제가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행복주택을 그렇게 되면 별 수 없이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을 얼만큼 넣을 것인가를 LH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또 거기 조경사업에 대해서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특별교부세를 제가 더 추가로 넣어서 그 지역을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아름답고 편리한 곳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호군 후보께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에 행복주택 질 때 거기다 문화복합시설을 넣겠다 옆에다가요. 그래서 LH하고 한 40억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은 그런 아까 문화복합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 그것만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했고 더더구나 행복주택을 짓지 못하게 한다는 약속도 못 지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 교부세인가요? 이걸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뭘 했습니까? 단순히 조경사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특히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공릉역 주변에 KT 건물 거기에도 청년주택입니까? 뭐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행복주택도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주류입니다. 또 저 법원 쪽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영진 의원은 복합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앞뒤가 맞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소위 요즘은 이제 이름을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행복주택이 됐든 청신호주택이 됐든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은 지어져야 될 곳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오히려 인호군 후보께서 그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반박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잡아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행복주택 부지의 문화복합센터가 결국 무산된 것은 제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때 인호군 후보께서 200세대를 100세대로 줄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미 주민들의 반대로 그건 무산됐던 일이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그 100세대 행복주택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참으로 제가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고용진 후보께서 어떻게 했냐면 원룸업자들이 지금 아우성이다. 지금은 그러면은 청년주택인가 역사권 정치는데 원룸업자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세권이죠. 저도 그거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원구가 너무나 많이 이런 임대주택형 청년주택입니다만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 일시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것을 교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고용진 후보께서는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으시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재적소에 청년과 또는 신혼부부들 위한 그런 주택 건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원룸업자들의 주장을 제가 인용을 했더라도 그것은 본류와는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행복주택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효용성과 만족도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4년 전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속적으로 주도권 토론 시간을 다 쓰고 계신데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이걸 못 짓게 하겠다고 했는데 졌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과연 못 짓게 될 만큼 그 자신감 있게 했느냐. 일종의 선거를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성, 득표라는 활동에 불과했다. 이것은 자기 본인의 양식이고 부도덕성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의 공약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가 있으면 제시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약을 100% 지키는 후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완수했느냐를 유권자들이 보고 차기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까 광운대 역세권과 관련된 공약들을 과연 이노건 후보가 되시면 언제 지키시겠다는 얘기인지 아예 지키지 못할 공약을 그냥 하신 건 아니신지 그런 질문을 역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는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농성을 거듭하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에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후보자였습니다. 이노건 후보께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제가 아닌 이노건 후보께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제가 굳이 그 문제에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또 안고 갔을 때는 이미 진도가 너무 나가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나 사업자가 이미 난색을 표하던 시기라 어려웠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무슨 근거로 부도덕하다 말씀을 하시고 함부로 폄훼를 하시는지 정치를 오래 하시고 행정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이노건 후보님께 나름의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로 가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월계 공릉의 발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도권 토론의 10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사회자의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노원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원구 인구는 꾸준히 줄어서 최근 53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소율로만 본다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노원구 인구 감소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답변은 이노건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노원구는 제가 이제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인구 감소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만 해도 63만 명가량 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확인해 보니까 54만, 3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원구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진 것이 80년대 중후반에 지었는데 이 아파트들이 당시에 공공적인 관점에서 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고품질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가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도 아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진 강남권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런 데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그 재건축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고 또 인근에 알지만은 남양준이 또는 의정부니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를 팔고 이사를 가거든요. 물론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또 감소하는 원인이 있고 더욱 특히 심한 것은 노원구는 일종의 배드타운적인 성격의 주택들을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원구 인구 감소가 굉장히 가속화돼서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한참 돌았을 정도입니다.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서울시 전체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크게는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에 서울시가 아주 핵심에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인호군 후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면서 근교로 인구를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원구 인구를 늘릴 것인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과거에 노원구가 인구가 많았을 때 많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다 더 나이를 드시고 그 자제분들이 떠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주택 건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정책을 펴서 젊은 사람들이 노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노원구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계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 아주 대단히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또 어느 정도 인구는 채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깨끗한 주택 이런 것들을 조속히 또 만들고 교통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회의원 특혜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간접적인 특혜가 많은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특혜가 무엇인지 또 혹은 개선이 필요한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용진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두 후보 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또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법적인 특권들이 일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재정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기타 대우에 대한 특권들이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국회의원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라는 요구들도 또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귀를 기울이고 내려놓는 부분에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면책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그런 것들이 헌법에 의해서 면책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불신과 어떤 혐오의 사회로 몰고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사항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윤리위의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운영을 강화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제한,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노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뭐 두 후보가 다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 것입니다. 저는 첫째는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세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또 뭐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또 걸핏하면 뭐 빠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만일 국회의원이 출석 안 하면은 그 출석 안 한 사유가 정당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세비 삭감의 하나의 단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면책특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면책특권자 때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헌법상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거부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이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부할 때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잘 가동을 해서 또 강화해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불체포 특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리의원을 비호하듯이 상호 여야할 것 없이 어떤 때는 방탄국회를 열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방탄국회를 막을 수 있는 국민들의 지탄과 또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자분들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계실 경우에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역 유권자 여러분, 오늘날 과연 문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국민 생활이 어떻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졌습니까? 또 미래 희망이 나아졌습니까? 더 희망이 줄어들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출범할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새 시중에서 돌아오는 말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거 60년 전 얘기 아닙니까? 60년 전 얘기가 오늘날 이렇게 다시 회자되는 것은 정권 출범 이후에 경제가 망가뜨려져 있기 때문에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하철 상가를 가보십시오. 식당을 가보십시오. 상가를 가보십시오. 빈 사무실을 가보십시오.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저는 이렇게 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봅시다. 노원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사라졌습니다. 모두 국회의원 3명 또는 구청장, 시의원 6명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당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는 경쟁의 원리가 매우 침체되고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원은 멈춰 서 있는 자동차와 같다. 잘 달리던 힘세고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달리던 이런 경제 열차 또는 지역 발전 열차가 중단 위기에 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잘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용진 후보께도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노원갑 월계 공릉 유권자 여러분, 이제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선거가 중요합니다만 이번 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고 나더라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경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제 위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힘을 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하지 못한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이번에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20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회로는, 이러한 국회법 체제로는 다수 의석을 차지 않고서는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화 타협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아 찍어주셔서 힘을 받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계 공릉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값도 오르고 있고 경춘선 공원 주변으로는 서울의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월계 공릉에서 27년 전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월계 공릉이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에서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 된다면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루고 월계 공릉의 가치를 높여서 전성시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들 감사합니다. 노원구 갑 선거구 구민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표일은 4월 15일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요즘 자칫 투표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노원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